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가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사이의 이른바 배터리 소송전에서 LG화학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혜진 네이버 글로벌 투자 책임자는 기업 집단 신고를 하면서 일부 계열사를 누락시킨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산업계 주요 소식 취재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권세욱 기자 나와 있습니다. 권 기자, 우선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소송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는 현지 시간으로 14일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진행을 하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해서 SK이노베이션의 조기 패소 예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은 양측의 변론과 같은 추가적인 절차 없이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는 뜻입니다. ITC가 LG화학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오는 10월에 최종 결정이 나오게 됐는데요. ITC의 조기 패소 결정은 최종 판결에서 뒤집히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거의 1년 가까이 소송이 진행된 사건이다 보니까 이 네. 시작 부분을 기억하지 못하는 분들 꽤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이 어쩌다가 소송이 벌어졌었죠? 네, LG화학은 지난해 4월 ITC의 SK이노베이션을 배터리 사업의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제소를 했습니다. 예. 후발주자인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 직원들을 이직을 시키면서 자사가 확보한 지식재산을 빼내갔다는 겁니다. 이어 같은 해 11월 SK이노베이션이 소송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하고 ITC가 명령한 디지털 기록 복구도 이행을 하지 않았다며 조기 패소 판결을 요청했습니다. 양측은 국내외에서 모두 9건의 소송 중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요. ITC의 이번 결정은 9건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온 판결입니다. 네, 그럼 두 회사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SK이노베이션은 ITC의 예비 결정이 나온 후 입장문을 통해서 유감의 뜻을 먼저 나타내며 결정문이 나오면 검토를 한 뒤에 법적으로 정해진 이의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배터리 업계에선 이번 예비 결정을 계기로 양측이 타협을 통한 해결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SK이노베이션은 패소가 확정이 되면 배터리 부품 소재를 미국으로 수입을 하지 못하게 돼서 미국 공장에서의 생산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과는 선의의 경쟁 관계이지만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서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며 합의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LG화학도 어제 입장문을 통해서 남아있는 소송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지만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소송 소식은 이 정도로 하고 한 가지 소식을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 이혜진 네이버 창업자가 검찰에 고발됐다고 하던데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혜진 글로벌 최고 책임자를 검찰에 고발한 데 따른 건데요. 공정위는 이혜진 글로벌 투자 책임자가 지난 2015년과 2017년, 2018년에 본인과 친족, 비영리법인 임원이 보유한 회사 등 21개 계열사를 지정자료에서 누락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지정자료는 공정위가 해마다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서 각 기업집단 대표들에게서 받는 자료인데요. 공정위는 특히 이혜진 책임자가 2015년 제출한 지정자료에서 20개 계열사를 빠뜨렸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누락이 동일인, 그러니까 총수 지정을 피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었는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에 대한 네이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네이버는 일부 계열사 자료가 누락이 됐지만 지난 2015년에는 기업 집단 지정 가능성이 없었고 고의적으로 누락을 한 것도 아니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공정위 고발이 앞으로 네이버의 금융업 진출 등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는데요. 현행 인터넷 전문은행법은 금융사 대주주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 해당 금융사의 인터넷 전문은행 대주주 자격을 일정 기간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권 기자 잘 들었습니다.